내란을 심판하지 못하고 맞이한 2026년은 내란 선고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주인 1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이 나옵니다. 법에 정해진 형량은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이어서 정수아 기자입니다. 새해부터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속속 나옵니다. 가장 먼저 오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18일 만료되는데 이틀 앞두고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어 21일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28일엔 김건희 씨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김 씨와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은 계속됩니다. 두 사람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 추가 기소한 사건까지 모두 11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일반 이적 사건 첫 공판이 열리고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내란 재판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은 9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나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보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1심 선고도 나옵니다. 그 닷새 뒤에는 한덕수 전 총리 1심이 선고됩니다. 1월 하순엔 김건희 씨의 1심 결과도 나옵니다. 새 피고인의 이런 재판은 서로 얽혀 있고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부터 시작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1심 결론이 잇따라 나옵니다. 사건들이 서로 얽혀 있어 피고인들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내란 관련 혐의로 얽혀 있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체포방해 사건에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나옵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려고 문건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었냐는 것인데 한 전 총리도 이 문건에 서명해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21일 한 전 총리도 같은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1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에선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2월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28일엔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나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사실상 공범으로 인식됩니다. 김건희 씨가 유죄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도 같은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얽히고 설킨 피고인들, 서로의 재판이 서로에게 거울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2026년은 내란범들의 선고가 있는 한 해입니다. 선고의 해. 선고의 해야. 수학의 해. 네. 2026년은. 네. 그런데 내란이 발생한 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직연이 뭐 하고 있나 좀 살펴봤어요. 와, 지금 내란 발생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재판정에서 윤석열 호칭 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어. 아직도. 나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한창 하지 않았었어요? 한창 했잖아. 네. 아직도 이 짓을 해. 짧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 유병국 검사님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윤석열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본 재판은 방송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였던 원수였던 전직 대통령님의 예우를 지키지 않고 유병구 검사님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무례한 말투로 왜 그렇게 무례한 말투로 뭐 하는 짓이야? 박수를 질문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숙해 주세요. 유병구 검사님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피고인이라고 재판장님 하거나 서성검사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이라는 공문서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오히려 그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공식 명칭에 대해서 윤석열 윤석열을 피고인이라고 차라리 그 이야기했으면 폄하한다라고 좋겠어요. 판단하시는 것은 재밌어. 이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것이 의견에 아닙니다. 불과한 것을 이런 공식적인 국격이 자리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웃고 있네 또. 이거 진짜 이거 왜 언제까지 이걸 들어줘야 돼요? 그러게요. 기본도 모르는 변호인이고요. 아, 그냥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피고인 땡땡땡입니다. 네, 뭐 없어요. 예, 근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피고인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뭐 피고인 윤석열 님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원래 저래요. 네, 누가 나오든. 네, 예,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무슨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다 피의자고 피고인이고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저거를 그냥 무슨 양측 공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지기현 부장. 그게 문제예요. 그냥 단칼에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예. 검사가 이런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요. 변호인한테 한마디 딱 하고 끝내고 넘어가면 되는데 네. 박수 치고 박수 치고 와. 참 방청대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심한 노릇.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도 저는 말이 안 맞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전적이 무슨 예우 다 박탈됐잖아요. 네. 무슨 예우가 있어요? 아니 내란을 저지른 범죄자한테 무슨 예우가 있냐고요. 선배가 선배 같아야 선배인 거죠. 예. 저기서 제일 황당한 말은 검찰 선배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저기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선배 같습니까? 저는 선배를 인정 안 합니다. 네. 이런 짓을 저지른 자가 무슨 선배이고요. 게다가 피고인이라는 표현, 그 명칭은 너무나 그 법적인 표현이죠. 법률도 모르는 저런 변호인들 데리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네. 그런데 1월 16일 날 아마 체포방해 선고를 앞두고 있고, 네. 그런데 1월 9일 날 아마 이 지기현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은 지금 1월 9일 변론 종결을 막고 있는 소송 지연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지금 명칭 아. 가지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또 옛날 거 갖고 온 거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 그 1월 9일 변론 종결을 해야 되는데 그 2월 중으로는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네. 내란 수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지기현 판사가 저렇게 그냥 막 공방처럼 바라보고 네. 또 받아주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1월 9일 변론 종결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예. 걱정스러운 아니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하려고 요거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기현이가 지금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시 이 사건들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다 병합해서 이제 심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1월 9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2월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네.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물리적으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안 그래도 보여드린 거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병합해서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 기간 넘어가면은 이제 하염 없습니다. 인사이동 뭐 등등 새로운 재판부 배정 뭐 등등 이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까지 사실관계라든지 증거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웬만큼 다 진행이 됐는데 네. 마지막 지연 전술에 저렇게 말릴 필요가 전혀 없고 말려서도 안 되고 네. 이제 정리하고 선고할 수 있는 여건은 네. 다 마련됐다. 아. 일단 더 이상 병합- 미루면 안 된다. 예. 병합을 한 것은 잘했고요. 병합한 거는 1월 9일 날 변론 종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리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계 재판만 지금 변호인이 긴 공방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피고인들 재판은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지금 저러지만 않으면 1월 9일 변론 종결은 가능할 것이다. 변론도 병합했고 그러면 이 내란과 관련한 1심 재판은 좀 어쨌든 2월 중으로 재판이 선고가 된다면 조금 1심은 일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어거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고 미리 보기 영상이 또 굉장히 화제인데 우리 곽수산 씨가 또
선거 미리 보기 화면을 독점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세상에 공개해갖고 요새 아주 장안의 화제입니다. 예. 뭐 잠깐 맛만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윤석열 피고인 아유 이거 프레시하게 가겠습니다. 프레시하게 사형 가시죠 사형 아시겠죠? 자 병합했기 때문에 그냥 다 사형으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한날 한시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선고하는 거죠 그러면. 네, 변론이 병합됐기 때문에 선고 날짜를 이렇게 같이 잡을 수가 있겠죠. 같은 하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날 당사자들도 같은 장소에 다 같이 나오는 네, 건가요? 옛날에 이제 전두환 태운 쫙 다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변호인들이 지금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1월 16일 날 그 백대현 재판부에서 그 체포방해 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실형 선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막아야 되는데 그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형 선고 나고 이 내란 수계에 대해서도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네. 나면은 뭐 망했다인 거죠. 자기들은. 근데 구형 어떻게 보세요? 어떤 재판에 대한 체포방해? 윤석열에 대한 구형. 내란. 네. 1월 9일. 근데 사형 가야지. 근데 사형 무기인데 지금 사형 가야죠. 당연히 사형인데 네. 지기현 부장의 여러 가지 재판 진행 과정들을 보면 네.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또 괜히 또 뭐 여러 가지 재판 사정 그 검찰의 구형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형. 검찰 구형은 당연히 사형으로 할 것 사형 같고요. 가야죠. 나중에 선고에 대해서 선고는 이제 지기현 뭐. 부장의 또 네,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뭔 감경할 사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네. 반드시 사형 무기징역 구형해야 되고요. 사형 구형해야 됩니다. 사형으로 가야 돼. 특검이 이 구형에 대해서 뭔가 좀 양보하거나 이런 거 보이면은 정말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고 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도 선고할 때 그때 생중계는 안 되나요? 그게? 생중계는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이제 중계는 가능한데 생중계는 쉽지 않을 거야. 특검법이 생중계 조항이 아니고 네. 녹화 네. 중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네. 그렇게 그 조금 늦춰서 선고 그 방송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몇 가지 또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네. 자, 어쨌든 1월 9일에 변론 종결이 되는 것이 일단 가장 급선무입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반드시 그때 종결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기현이가 말하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아주 급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는 걸 보면은 또 여유가 있어. 네, 그래서 그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요. 얼마 전에 윤석열하고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이가 판사 사찰 문건을 배포한 혐의가 있었어. 기억납니다. 그리고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알죠?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감찰하고 수사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엄청나게 방해했잖아. 예. 그때 검찰총장으로. 그렇지. 그 요런 이제 여러 가지 혐의들로 이제 징계를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래서 이제 정직 2개월 처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정직 2개월도 부족했다. 더 세게 때렸어야 된다라고 판단했어.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정권 교체가 됐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으로 바뀌었죠. 대통령은 윤석열이 되고. 대통령 윤석열이 되고 그래서 승소했던 변호사들을 싹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져요. 져가지고 완전히 다른 법무부로. 예, 그래서 이제 2심 징계 취소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제 상고 포기를 해. 그렇지.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었죠. 네, 한동훈은 그 직전에 나갔어요. 나갔어. 직전에 나가고. 원래 미꾸라지처럼 잘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차관이었던 이노공이를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요거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의 범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3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나선 이후의 범죄들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에는 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아유, 그렇죠. 저는 윤석열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특검의 수사로 처벌받을 때 뭐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겠지만 붙여줘야 돼요. 네. 피고인들은 붙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추가 뜬다고 하거든요. 추가를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비위, 중대 비위에 대해서 감찰을 제가 했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 징계를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1심 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이 된다고 판단을 이미 받았어요. 네. 행정법원에서 징계 소송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심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의 법무부 그 서로 둘이 짝짝 해가지고 패소할 결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증인으로 저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부르지도 않고 재판을 그냥 지지부진하게 하더니 당시 인호공 차관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원래 1심에서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 면직 이상의 중징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1심이 판단했고 2심은 말도 안 되게 취소를 했어요. 어떻게 취소했냐면은 절차적으로 감찰은 모두 적법했는데 징계위원회 소집하고 뭐 날짜 잡고 이런 게 조금 위법해. 그래서 취소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봐주기 판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양 극단의 판결이 났으면 상고해서 법률적으로 당연히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네. 어이없게도 상고 포기했습니다. 그 상고 포기한 것이 저는 인호공 차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네.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한동훈은 관여되어 있지 않나? 한동훈은 나갔지만은 며칠 전에 나갔지만 그 네. 윤석열은 뭐 관여 안 돼 있나? 같이 수사해 달라고 제가 12월 마지막 날 지난주 마지막 날 추미애 법무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제가 두 사람이 연명으로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이것도 국수본 수사해가지고 지금 내란 특검 3대 특검 이 국수본을 와 있잖아요. 이 건도 같이 수사해가지고 추가로 윤석열에 대해서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아유. 인호공에 대해서도 수사해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2심 재판정에서 한동훈의 법무부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 네. 윤석열이 얘는 징계가 타당합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그걸 어떻게 했을지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뭔가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질책을 했어요. 질문을 그렇게 하냐? 무슨 취지로 하는 거냐? 재판부에서 준비 서면 내라고 해도 끝까지 잘 안 내고 당일날 막 내고 그러니까 소송을 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1심에서 그 승소했던 변호인을 갑자기 전격 교체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소송 수행을 안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항소심 때 저희 친정집 압수수색하고 맞아요. 제가 감찰 마치 불법으로 한 것처럼 막 수사해가지고 이 징계가 불법인 것 같은 그런 외양을 만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항소심이 그렇게 취소가 된 겁니다. 저는 이거는 반드시 역사적으로 이런 검찰총장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근데 반드시 해야 돼.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저지른 범죄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총장 시절에 이 범죄는 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찰총장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렇습니다.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 고발 사주도 맞습니다.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고발 사주가 이 건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수사도 더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징계 당시에 조사를 쫙 다 해놔가지고 그 압수수색만 하면 돼요. 법무부에 기록이 다 있습니다.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기소만 하면 된다. 네. 국수본이 송치를 해서 검찰이 기소해야 되는데 이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할 거라고 네. 저는 좀 압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그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감찰 담당관이었어. 감찰을 감찰 담당관. 네. 윤석열 감찰을 직접 5년 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윤석열 감찰을 제가 직접 했고요. 네, 네. 그 윤석열과 제가 악연인데 제가 선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중대 비위를 저질러가지고 제 앞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왔어요. 요리조리 피하고.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더 법정에 나와 있는 모습 보면 제가 정말 한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은정 의원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제 법사위가 또 다음 주에 또 열립니다. 2차 종합특검, 네. 그다음에 또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심사해서 빨리 특검을 출범시키려고 해요. 네. 지금 3대 특검 다 했지만은 국민의 과반 이상이 특검이 수사가 미진해. 그렇습니다. 뭔가 김건희 더 많은 일 저질렀는데 16개 중에 3개밖에 기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 법사위에서 열심히 심사해서 네. 특검 빨리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전까지 끝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갈까요? 아마 법사위에서 최대한 빨리 그렇게 네. 해서 본회의 올라가면은 출범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수본에서 지금이라도 나머지 기초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빨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일교 신천지 이 특검이요. 국민의힘이 더 많이 문제가 돼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국민의힘 줄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하면 국민의힘 정말 해산을 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그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는 빼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아예 그 자백을 해버렸어. 아니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넣으면 우리 죽으라는 거냐? 얘 빼달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나? 신천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넣어야 생각해요. 돼요. 네, 그게 정교분리 국가인데 네. 신천지가 무슨 어떻게 이 국민의힘에 침투해서 이 그 정치를 엉망시켜 만들었는지 저는 이거 빨리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 신천지는 국민의힘에서도 하자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경선했을 때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랬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내가 경선을 맞아요. 졌다. 예. 만약 그때 신천지가 개입을 안 했고 홍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도 안 됐고 파면도 안 됐고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나서서 해야 돼요. 네. 전 홍준표 의원 요새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씀만 하셔가지고 네, 특히 한동훈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이 정말 검찰 선배로서 신랄한 비판을 잘하고 있다. 정확해. 한동훈이랑 아니 그 홍준표랑 홍준표 키즈 배현진이랑 싸움을 하는데 양쪽이 다 진실만 얘기해.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싸움입니다. 홍준표와 홍준표 키즈 배현진과의 싸움. 양쪽이 진실을 얘기합니다. 나 양쪽 편을 다 들게 되더라고. 대단합니다.